실적 올리려고 동재의 영장까지. 대검에 가기 위한 딸랑님도 곁들였다. 인터넷 방송으로 동재를 저격. 모든 공이 다 병건에게 넘어가고 수사권도 뺏겼다. 동재에게 도움을 청한다. 7회 모범 검사는 무슨 남한성 때문에 대검의 망신이 된 동재의 발악시작. 실적 올리려고 동재의 영장까지 세벼서 먼저 출동한 병건은 제조업자를 찾아냈지만 밀항할 거라 예측해 헛다리를 짚는다. 항구에서 주구장창 대기하는 사이 병원에서 대기한 동재가 제조업자 검거 성공. 동재는 대검 마약부 부장의 인터뷰를 통해 마약업자들이 폐질환을 앓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대검에 가기 위한 딸랑님도 곁들였다. 그래서 승승장구 예정이라 기뻐했지만 남한성이 동재를 끌어내리기 위해 움직인다. 아들을 구하려 동재에게 굽신거렸건만 쉽게 풀어주지 않고 자신을 농락한 것과 더불어 아직 그를 앞잡이로 이용해야 하기에 인터넷 방송으로 동재를 저격하기 시작했다. 동재가 결의를 압박한 것 과거 사건 수사 중에 증거를 조작했고 죽은 사람 중에 스폰을 받은 게 있어 그게 드러날까봐 먼저 움직인 거라 주장한다. 기사가 뜨는 것도 모르고 모범 검사 표창을 받으러 간 동재는 결국 수상전에 끌려나가게 됐다. 여전히 따라다니는 스폰 검사 타이틀로 동재는 대검의 망신이 되어 또 미끄러져 버림. 그리고 검찰 전체의 이미지가 흔들릴 상황에 검찰 내부는 꼬리 끊기로 사건도 뺏었다. 제조업자 잡은 것까지 다 동재의 공인데 모든 공이 다 병건에게 넘어가고 수사권도 뺏겼다. 윗선에선 꼬리 자르기로 남한성이 2차 폭로를 하기 전에 그만두는 게 좋겠다 하고 동재는 마지막 발악으로 남결애를 기소한다. 살인 혐의는 벗었지만 마약 판매를 한 건 사실이고 던지기 수법을 아는 증인도 있으니 사라진 증인 박찬혁을 남한성 쪽에서 데리고 있다는 것도 마침 알게 된다. 동재는 웬일로 남한성의 변호사가 박찬혁을 붙잡아두고 있다고 병건에게 알려주는데 그를 되찾으면 남결애를 기소한 것에 증인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 아닐런지. 그리고 이용건설을 고발한 하청업체 인부가 사라진 것에 대해 수사 중이던 김지희 검사가 처분을 기다리고 있던 동재에게 도움을 청한다. 비리를 고발하기로 했던 인부가 증발하듯 사라지고 마지막 휴대폰 위치가 공사장이란 것은 뭔가 있다고 의심할 만했다. 저번에 남한성이 담궜던 그 사람 이용건설 저격은 남한성을 저격하는 것과 같기에 동재가 거절할 리 없다. 자신이 이를 키우면 동재가 찾아와서 무릎 꿇어야 하는데 아들의 기소로 맞서니 남한성은 더 위에서 찍어 누르기 위해 동재의 선배 강원철과 손을 잡는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